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와, 오늘도 장이 좀 괜찮았죠? 괜찮은 장세였고, 저는 오늘 오랜만에 손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는 계속 수익이었다가 오늘 오랜만에 손실인 날이에요. 그래서 뭐, 억울하진 않아요. 억울하진 않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큰 손실은 아니었어요. 큰 손실은 아니고, 살짝 손절을 했고, 사실 오늘 뭐, 오후장에도 그 수익이었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수익이었는데, 그거 수익 실현만 하면은 사실 수익이었거든요, 오늘. 근데 그냥 내일까지 더 갖고 가고 싶어가지고, 갖고 오면서, 오늘은 손실로 찍혔지만, 내일은 아마 좀 수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는 오늘 아쉬운 장이었고, 최근에 그 신규 상장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규 상장을 보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 지금 광기의 세 종목,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 중에 오늘 두산이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두산을 안 하고, LS 머트리얼즈, 뭐 에코 머티 얘네만 보다가 오늘은 수익이 안 났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해보는데도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뭐 해운주도 오늘 괜찮았잖아요. 그런 걸 못하고 그냥 너무 고집 부렸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우리를 웃게 해줄지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증시 요약, 그리고 이거 수정이 안 됐네. 오늘 증시 요약은요, 삼전 및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지수 견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얘네 말고도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 견인 역할, 대형주 애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반도체에서 저런 대형주가 가면은 중소형 테마 반도체주 이런 애들은 어때요? 약하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테마 중소형주 이런 애들은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대형주가 강했다. 그리고 해운 테마, 이 HMM 지금 인수 때문에 최근 계속 강하고, 그리고 저기 그 운하 저기 어디죠? 그쪽에서 자꾸 그 수에즈 운하인가요? 그쪽에서 그거 막아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해운주는 지금 계속 좋다. 그리고 여기 꼬봉의 반란이라고 써놨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꼬봉만 하고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으로 올라오면서 꼬봉의 반란이 시작됐다. 그리고 다시 신고가까지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두산을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100점입니다. 저는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세계 증시는 지금 현재 보합 상태예요. 인베스팅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좀 원래 한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넓어졌어요. 그죠? 제가 설정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보합 상태고,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0.66%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3% 상승, 테슬라 좋았고요. 엔비디아 살짝 조정 나왔고, 나머지 애들 뭐 무난하게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자, 오랜만에 지수 한번 볼까요? 일단 나스닥부터 보면 나스닥은 굉장히 좋아요. 자, 일봉 봐도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뚫고 나서 지금 5일선, 21선 정배열이고 산타 랠리가 완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정고점을 다 깨고 올라가는 상태고, 월봉을 봐도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굉장히 지금 강한 상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볼까요? 일단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도 자, 최근에 그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강해요. 계속 강하고 반도체 애들이 지수 견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뚫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런 데를 뚫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자, 내일 뭐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갭을 메꾸고. 근데 추세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추세가 좋아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 이런 데 뚫어주면 전 날아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 자, 코스닥은 아직 조금 약하긴 해요. 약하긴 하지만 그 양도세 완화 어떻게 되는지 내일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발표하면은 코스닥도 보통 따라가기 마련이죠. 코스피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만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뭐 양도세 완화가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응 시나리오를 짜 놔야겠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오늘 영상에서도 알려드릴 예정이고,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 두신다면 그에 걸맞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 나쁘지 않다. 산타 랠리가 이제 시작될 것 같다. 내일 양도세 완화만 잘 나와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는 해운, 그리고 토스, 요거 이따 기사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뭐 LS 머티나 에코 머티 말고도 뭐 에코 아이,
그리고 이런 애들이 강했죠. 뭐 KNS 이런 애들이 강하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쵸? 얘는 오늘 드론 테마를 붙였는데 이런 애들이 오늘도 강했다. 그래서 오늘도 신규 상장은 여전히 강한 장세였고, 로봇 중에서는 두산만 강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약간 보합 상태였고, 반도체 역시 그 우량주들 삼전, SK 하이닉스가 강해서 좋았고, 드론, 태양광, 현대차 요런 애들이 강했는데, 우리는 저는 이 테마를 보진 않을 거예요. 현대차 중에서는 그 부품주만 지금 조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너무 급등락이 심하고 아직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할 예정은 아니고, 드론 역시 마찬가지죠. 약세 테마는 오늘 지수가 좋아서 그런지 거의 없었습니다. 증권형 토큰만 조금 약한 흐름이었고, 거의 다 이제 약보합, 강보합 상태죠. 2차전지, 그리고 한동훈 테마, 가상화폐, 업스테이지, 초전도체, 의료 AI까지 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복귀를 살짝 해보면, 어제 테마는 신규 상장, 초전도체, 반도체, 증권형 토큰 이렇게 보기로 했었어요. 일단은 오전에는 갤럭시아 SM을 저는 좀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굉장히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손실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손실이 된 거고, 뭐 다날이나 IT센도 살짝 움직였죠? 이건 효자존에서 정확하게 이제 먹은 거고, IT센도 오전에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고요. 보여드리면, 갤럭시아 SM은 증권형 토큰 테마의 대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약한 흐름이에요. 사실 얘가 대장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훨씬 강하죠. 아직 21선도 안 깼는데 SM은 21선을 오늘 깨버렸고, 거래대금도 너무 안 붙어요. 그리고 최근 강했던 건 뭐 이런 옥션 애들, K옥션, 서울옥션, 그리고 IT센 다 강하게 갔는데, 우리의 갤럭시아 SM만 약하게 이런 식으로 최근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언뜻 보면은 손실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손실로 나왔고요. 한 4, 5%? 이때 모은 거를 여기서 어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물량을 정리한 게 아니었거든요. 물량을 줄인 거였고,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해서 오늘, 이때는 거의 마이너스 한 2% 정도였는데 얘가 바로 꺾였죠. 바로 꺾이면서 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분할 매도, 그러니까 손절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냈는데, 그걸 오늘 그대로 토해냈죠. 조금 아쉽긴 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시면 오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자, 제가 왜 이거를 얘기했냐면, 얘네가 오늘 그 투자 경고에서 투자 주의로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엄청나게 강하게 갔거든요. 10% 이런 슈팅이 나왔는데, 갤럭시아 SM은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데, 오전에 갑자기 하락이 나오더니 여기 시가서부터는 뭐 3%밖에 안 올랐어요. 이런 건 좀 아쉽죠. 그래서 대장이 바뀐 거를 알아채고 제가 얘를 모으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모았다가 오늘 조금 손실을 했습니다. 뭐 아쉽죠.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좀 덜 아프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증권형 토큰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IT세는 효자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죠. 얘는 괜찮아요. 항상 매일매일 수익을 주고, 오전에 여기서 잡아서, 여기는 그렇게 비중 크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원래 효자존 여기였거든요. 여기 오전에. 근데 오전에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한 4% 정도 수익을 냈나? 4% 정도 수익이 났고, 오후장에 살짝 이 효자존에서 모으려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조금 비중을 잡았다가 여기 본절에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를 하기 위해서 저거를 좀 덜어낸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도 좋았거든요. 오전에. 이런 식으로. 오전에 얘는 사자마자 4% 수익이었어요. 20만원 제가 어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전에 떨어져 주길래 이런 식으로 바로 수익이 났지만 전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도 오전부터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LS 머티리얼즈도 갭이 좀 많이 떴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사실 이런 그 저항대 있었잖아요. 어제 오늘 여기 저항을 받고 떨어진 건데, 이거 뚫으면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서 모았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또 저항을 맞고 못 가죠. 그래서 여기서 1% 손절을 하고 오후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후장에도 이거 사자마자 한 4%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여기서 3% 4% 정도 수익이 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지금 시간 외에서는 뭐 한 1%, 1.2%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는 의미가 없고 불타기를 좀 했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뭐 이렇게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이렇게 시세 나오지 않고 만약에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 비중을 줄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고, LS 머티리얼즈는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떠서 갭이 뭐 거의 10% 가까이 떴죠.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좀 해볼만 했는데 얘를 못했고, 이거 했습니다. 와이더 플래닝. 맞아. 자, 이거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죠? 점상이 풀리는 날 시가는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한 주를 샀다가 이제 비중 한 20%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섭긴 했어요, 저도.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샀다가 바로 수익이 났지만 바로 꺾여요. 처음에 한 주 사고 그 다음 20%를 들어간 건데 이게 뭐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렇게 B가 하나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샀다가 일단 비중을 줄였어요. 마이너스 1%인가 이쯤에서 줄이고, 왜냐면 비중 20%가 좀 높은가? 이런 고민이 살짝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점상을 몇 번을 갔으니. 그래서 그래, 이거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길게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비중 줄였는데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뒀으면은 바로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손실을 했지만 오전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왔죠. 이거 효자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었죠. 단기간에 3분 만에 거의 6분 만에 10%를 먹은 거라서 이런 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뭐 선암도 했습니다. 선암도 수익으로 나왔죠. 얘도 그냥 3%, 5% 이렇게. 이거는 시가였는데 얘가 저는 갭이 좀 많이 뜰 줄 알았어요. 어제 상한가를 빨리 갔잖아요. 근데 10%?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시가 베팅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린 리소스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선암하느라 아예 하지 않았고, 퀄리타스 반도체는 4만원 오지 않아서 못했고요. 이거는 어제 4만원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어제 효자방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쪽 4만원에서 지금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좀 크게 났겠죠. 근데 제가 효자방에 말했을 때는 4만원 찍고 한번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말을 했어요. 한 요쯤인가? 그래서 4만원이 안 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다. 아쉬운 매매였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에서는 손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얘가 잘 못 가더라고요. 시가부터 이런 식으로 빼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가에 안 가면요 바로 손절합니다. 그죠? 보이시죠? 손절. 그리고 밑에서 이런 15,000원 라운드 피겨였죠. 거기서 잡았는데 너무 약해. 바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잡았을 때는 오후장에 한번 반짝해줄까? 여기까지 가주나? 해서 잡은 거예요. 얘는 오늘 단기가열 예고인 상태였고, 그리고 어제 종가보다 높으면은 오늘 단기가열 가는 게 확정이었어요. 근데 어제 종가보다 계속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오늘 단기가열 가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잡은 거는 거의 본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게 손절. 이거는 거의 뭐 수수료 손절. 그래서 손절로 나왔고, 그리고 태성. 얘도 계속 손절을 했거든요. 얘도 하루 정도는 대장을 했었잖아요, 반도체 그 테마에서. 근데 얘는 왜 손절을 했냐면, 일단 주가가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도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괜찮았어요. 근데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잘못된 매매입니다. 사실 이런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아야 되죠. 근데 이쪽에 저는 그 비중을 많이 싫기도 싫었고 너무 느리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장도 아니었고 하루 정도 대장을 했지만 한 번 시세는 줄 것 같아. 그래서 밑에서 모으기가 싫었던 겁니다. 시세 나올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이제 뭐 한 3%, 5%, 뭐 10% 이렇게 먹을 예정이었는데 한 번도 시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손절을 했습니다. 어제도 손절. 이거 근데 이제 손절이 짧죠. 거의 뭐 1%? 이렇게 손절을 했죠. 1%가 안 되죠. 지금 평단 가운데니까 1% 정도 손절하고, 어제 종가 좀 담았던 거 오늘 또 여기서 1%, 1, 2% 손절. 그리고 여기 돌파해 줄 때 또 들어가서 여기서 손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 손절하고 불타기를 한 거예요. 이거 수익 중이었거든요. 또 시간에 가겠구나. 근데 시간 외에 처음에는 가는 것 같은 이런 무빙을 보여줍니다. 2%까지 상승을 하다가 뭐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되면서 또 손실 중. 그래서 야금야금 1%씩 계속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성은 저랑 안 맞는 건지 조금 오기가 생기네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깝고 아쉬운 매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 냈던 거는 선암,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근데 뭐 비중이 뭐 10%니까 뭐 크게 수익 나진 않았어요, 와이더 플래닛에서.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그냥 좀 수익이 났던 거고, 그거랑 대상홀딩스 얘도 한 3%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 한동훈 기사가 있었죠, 오전에. 그래서 한 3, 4% 이렇게 먹고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 뭐 태성, 어버브 반도체 이런 애들 살짝 손절을 했고, 갤럭시 SM 최근 모으던 게 조금 손실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사실 할인 같은 거가 시가가 별로 안 떴어요. 갭이 할인, 그쵸? 2%. 자, 이거를 못 봤어요. 너무 LS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머티에 꽂혀 있어서 그랬어요. 저도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런 거는 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한 테마만, 한 곳만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을 임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유연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처럼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런 거를 놓칠 때가 많은 법이죠. 그래서 어제 해운주를 이렇게 써놓고도 못한 거는 너무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매매를 했고,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자, 주식 양도세 완화 내일 발표할 듯. 대주주 10억에서 50억.
요거가 이제 내일, 이르면 내일 발표를 한대요. 근데 뭐 내일 확정은 아니고. 자, 이 뉴스가 이제 속보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장중에.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뭐 금요일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걸 하는데 속보로 이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에서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나 봅니다. 뭘로 볼까요? 실시간 조회 종목? 요거 있죠? 요걸로 보면 돼요. 저 속보가 나오고 어디에 돈이 들어오는지. 물론 저 뭐 키움 VIP는 어디에 지금 어떤 종목에 얼마가 돈이 들어오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려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온다. 그거를 바로 때려야 됩니다. 아마 그건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은 뭐 2차 전지 뭐 하락을 하는지 그때부터 이제 또 개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2차 전지를 보유 중이야. 최근 2차 전지가 좀 올라와서 좀 수익이거나 보유 중인데 저런 뭐 양도세 완화 하지 않는다. 그냥 10억 그대로 간다. 라고 하면은 비중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아시겠죠? 근데 양도세 완화 50억으로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에코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최근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좀 강했죠. 에코프로 머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돈 많이 들어오는 애. 주가가 빨리 오르고 있는 애를 걔를 바로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종목에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순식간에 뭐 속보 뜨자마자 뭐 시드에 제가 만약에 그 기사 보죠? 그러면 저는 50% 이상을 바로 때릴 겁니다. 2차 전지. 그럼 뭐 적어도 3%에서 5%는 바로 수익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개인들은 이런 거 생각할까요? 못하죠? 제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뭐 효자방이나 효도방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효노방에도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또 요 기사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것도 있네요. 무차입 공매도 적발된 최대 6배 벌금, 최대 3배 가중처벌도 신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차 전지의 호재죠. 공매도 적발 이런 기사 나오면은 2차 전지의 투심을 좋게 한다. 자, 어제 박순혁 작가님이 그 창당한다고 하고 그리고 테슬라도 최근 굉장히 주가가 좋고 그리고 이런 기사에다가 양도세 완화까지 되면 이제 2차 전지는 반등할 그런 부품을 다 모은 거죠. 그러니까 파츠를 다 모아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딱 완성이 돼서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제일 큰 중요한 그 파츠, 부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나오면 돼요. 2차 전지 주주분들 꼭 기억하세요. 굳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주말까지 지명할 듯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한동훈 테마는 계속 조금 이제 눌림 나오면은 좋을 거예요. 최근에는 자, 이것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는 인맥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한동훈이 저런데 출마를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책주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한동훈이 제일 미는 게 이제 또 오픈롤, 그 이민 정책, 그리고 저출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저출산이랑 마약 이렇게 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정책적으로 좀 정책이 가장 이민 쪽으로 가장 좀 세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좀 나중에 봐야겠죠. 지금은 인맥이 강하긴 한데 오픈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런 데서 약간 만들고 있죠. 이런 거 나오려고 차트를 딱 이제 고점에 붙여놓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1선도 여기서 반등을 했고. 그래서 뭐 오픈롤을 지금부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돌파해주는 날, 그런 날 들어간다면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경제 효과 탁월, 불붙는 이민청 유치 경쟁.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민에 관한 정책 뉴스를 가져온 거고요. 오늘 뉴스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토스가 굉장히 강했고 토스 쪽에서 또 그 테마를 이뤘죠. 이 뉴스로 몸값 구조 토스 상장 준비 본격화 입찰 제한 요청서 배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EM텍, 이월드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한화 투자증권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대장만 보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일단 거래대금이 너무 적고 내일까지는 봐야겠죠. 내일까지는 볼 예정이고 일단 이런 하락 추세에서 상한가가 오늘 처음 나왔고 이럴 때는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당일 그러니까 오늘은 잘 안 봐요. 내일부터 이 위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다음에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토스도 이제 며칠 동안은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까지 세계 경제 연말 돌발 악재.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이쪽이 지금 불안하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수위가 뭐 가뭄으로 낮아진 거랑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쪽이 지금 반군의 공격을 받은 노르웨이 선적 유조선이라고 해서 해운은 우리 HMM 지금 인수 그 할인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 뉴스에다가 저런 해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뉴스 때문에
해운 테마 애들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미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등록 금지 판결 내란 선동 가담이라고 해서 여기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쪽에서 뭐 후보 등록 금지를 판결을 했대요. 트럼프가 금지가 되면 2차 전지에는 또 호재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한테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네, 뭐 이런 기사는 일단은 2차 전지의 투심을 어느 정도 좋게 한다. 전기차 소재 영토 확장, 체질 바꾼 LS전선. 그래서 오늘 LS전선 아시아가 시간 외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7% 상승을 했죠. 7.5% 상승을 했고, 최근에 효자존은 여기였습니다. 점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 전고점 여기였고, 여기서 모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수익이겠죠. 아마 이거 전고점까지 가지 않을까요? 지금 LS 그룹이 뭐 LS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전선 아시아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내일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효자 종목에 LS 전선 아시아 있습니다. 봐야겠죠. 21선 아직 터치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오전에 있던 기사예요. 요거는 그 오후장에 그 시간 외에 있던 기사였고, 요걸로 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간 외에서 간 거고, 이건 오전에 있던 기사입니다. LS 전선 동방용 신소재 세계 최초 개발 내년 상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LS 전선은 이런 호재 기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세력이 작정을 한 것 같죠. 이런 것도 되고, 현대차 그룹 UAM 법인 슈퍼널 CES 2024 참가한다라고 해서 오늘 이 UAM, 그러니까 그 드론 테마가 오늘 좋았죠. 그리고 드론은 일단 오늘 드론 쪽의 대장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거든요. 베셀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는 시간 외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시간 외에 7%나 떨어졌죠. 이런 애들은 전 잘 안 봅니다. 뭐 최근에 강하긴 했지만 거래대금도 안 붙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신규 상장 중이면서 드론 테마를 붙였는데 최근 이런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뭐 좀 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요거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협력 체계 구축. 그래서 드론 테마 여기 써놨는데, 오늘 저런 기사가 있었고 내일 목요일이죠. 하루 정도 좀 이렇게 도치형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금요일날 또 이런 상승이 나오는지 이렇게 큰 거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드론 테마를 저는 주로 보진 않아요. 얘네가 보통 주도주를 한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한다고 해도 비중은 적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코스모 그룹 로봇 사업 키운다. 코스모 로보틱스 상장 추진이라고 하는데, 요런 최근에 로봇이 좋았죠. 좋았고, 요 이제 코스모 그룹 중에 어떤 애가 가장 반응을 잘 해주는지 그것도 지켜볼 만하다. 오늘은 뭐 움직이진 않았지만 최근 LS 전선 아시아가 LS 머티리얼즈 상장 전까지 어땠어요? 엄청나게 강했죠. 이 상승 다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그룹에도 이런 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인지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다가 코스모 그룹에서 어떤 애가 하루 이제 기준봉을 세운다. 그럼 걔가 대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AI에 힘주는 네이버 비즈니스 온 인수 추진이라고 해서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온이 조금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은 290억, 애매하긴 한데 이런 기사가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정부 내 저출산 위기 상황 공유 특단의 대책 발굴 방향 논의라고 해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고, 자, 한동훈 후보도 이제 나중에 지금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게 저출산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마 좀 스윙 투자로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왜냐면 내년 초만 돼도 좀 애들 많이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저출산 테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윙도 한두 달 갖고 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정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운송부터 재활용까지 표준화 추진이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고, 이걸로 오늘 이제 뭐 폐배터리 애들이 좀 올랐는데, 저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금요일날 이제 상장하는 그 회사가 저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및 플라스틱 리사이클 산업, 이제 폐배터리 테마 이쪽에 이제 낄 예정인데,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상장하는 이 DS 단석이라는 이 업체도 아마 좀 갭이 만약에 적다면, 최근 뭐 100%는 그냥 넘죠. 100%면 바로 시가 베팅 해야겠죠. 그래서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온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거 참고하라고 기사를 가져왔고, AI 반도체 양자 기술 개발 목표 12대 국가 전략 기술 확정이라고 이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전략 기술 이런 기사가 나왔고, 오늘 움직이진 않았어요. 뭐 양자 애들, 뭐 AI, 반도체도 오늘 중소형 업체들은 좀 약했죠. AI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최근 뭐 양자 하면은 X 게이트인데 얘는 끼가 너무 없어요, 최근에. 그쵸? 이 박스권을 뚫고, 그쵸? 이렇게 힘들게 뚫어놓고 기준봉으로 다시 그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 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반짝하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도 아직 21선 터치도 안 했어요. 우상향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00원을 뚫을 때 X게이트는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 또 효자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내일 일정은요.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고 일어나면 여기 나오는 건데 얘네는 좀 약하죠. 뭐 엔비디아, AMD 이런 데가 아니라서 그래도 뭐 반도체 이쪽에서 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르고 반도체 테마는 그래도 좀 좋겠죠. 이쪽에 좋게 나오면. 그리고 뭐 이런 일정이 정부 일정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그래서 내일은 시세를 조금 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드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이 있죠. 최근 신규 상장은 너무나도 핫해요. 그쵸? 끼도 너무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규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뭐 눌림목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죠. 시가가 갭이 너무 높다면. 그래서 요거 있고 그리고 저거 양도세 완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단기간에 또 되게 수익이 크게 나잖아요. 신규 상장이나 그 2차 전지 바로 타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고 또 그게 양도세 완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시드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있고 뭐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발표를 하고 LG 이노텍 테슬라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 제공시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아직 안 나왔겠지? 볼까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2차 전지한테는 뭐 저게 뭐 맞다 뭐 라고 하면은 호재다 2차 전지. 그리고 요거까지 대드론 체계 구도와 협력 체계 구축 이런 기사 요런 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내일은 뭐 별로 없어요. 내일은 일정 뭐 중요한 일정은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장중에 요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최근 이런 거 기사 한번 보시고요. 반도체 로봇은 최근 LIG 넥슨이 있죠? 써놔야겠다. 이렇게 있고 네마틱의 서남 그린 리소스 얘네가 더 강했고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얘도 EMNI 얘도 너무 약해. 일단 써놓겠나 할게요. 얘는 아니다 얘 빼자 그냥 이렇게 보죠. 얘네가 대장을 하고 있고 하나만 더 보면 LMS로 할까요? LMS 오케이. 자, 그래서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는 해운, 토스, 신규 상장, 개별. 개별은 일단 로봇도 볼만한 게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LS 전선 아시아, 와이더, 플래닛, 이정재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하림 H&M 이렇게 했는데 오늘 거래대금은 H&M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그쵸? 1조 2천억 원이나 가까이 터졌는데 이거는 하림이 대장이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H&M이 움직인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장에 H&M을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내일은 오전에는 당연히 하림을 봐야겠죠. 하림을 보는 게 맞습니다. 얘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하림을 봐야 되고 갭이 어느 정도 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지금 정고점 5,000원 이런데 갖다 놨고 여기 뚫으면 괜찮네요. 이렇게 5,000원 여기 뚫으면 5,500원 있고 6,000원 있고 이런 저항대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너무 다 옛날이에요. 그쵸? 이때는 2014년 뭐 2017년 그래서 여기 뚫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5,000원 위에서 내일 시작을 한다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지 오전에는 괜찮습니다. 오전에는 해볼만 하다. 손절 라인 잡고 하지만 오후장에는 눌림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 볼 예정이고 H&M은 만약에 내일 뭐 하림이 또 상한가를 간다. 그 이후에 H&M 매매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월드는 오늘 토스 저걸로 상한가를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거래대금이 오늘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거래량도 그렇고 근데 상한가를 갖고 오전에 강하게 갔습니다. 얘는 만약에 갭이 좀 적다면 해볼 것 같아요. 10% 이하면은 한번 조금 손절 각오하고 해볼만 하다. 10% 이상이면 안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전 그렇게 할 거고 뭐 여러분들이 10% 이상이어도 나는 토스 저거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돼요. 최근 상한가 가고 시가 뭐 갭이 얼마가 됐든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조건 손절 라인은 잡고 하셔야겠죠? 손절 라인을 내가 뭐 시가 베팅을 했는데 마이너스 2%로 잡아 혹은 3%로 잡아 그럼 거기서 바로 나오면요 손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만 더 볼까? 물 타고
아, 좀 더 볼까? 또 물 타고. 그러다 보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탈 필요도 없어요. 시가 베팅은 내가 정한 금액으로 딱 들어가서 내가 정한 뭐 손절 라인을 잡고 거길 깨면 무조건 손절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시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잘 못한다. 시가 베팅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장이 좋아서 이래요. 원래 시가 베팅 해도요. 최근에는 저도 시가 베팅 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원래는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많아요.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지만 최근은 장이 굉장히 시가 베팅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요 세 종목 LS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고 내일은 누가 대장일지 모릅니다. 일단 시간 외에 세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에코프로 머티 1.2% 하락, 두산 로보틱스 1.15% 하락,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2.33% 하락.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신고가예요. 제일 차트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오늘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상태고 에코프로 머티는 얘도 수상한 게 계속 20만 원을 버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장에 들어간 거고 일단 3일 내내 버텼으니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내일 오전에 20만 원을 깨고 다시 이런 데까지 온다. 그럼 저는 손절 바로 나갑니다. 제 평단은 어차피 여기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도 마이너스 2, 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 시나리오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돼요. 내일 오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은 더 늘어진다? 그럼 비중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예요? 내가 매수해서 몇 분 안 돼서 시세가 엄청나게 나와야지 타이밍이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내가 매수를 해서 손실은 안 봐. 손실은 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횡보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허비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이것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갖고 있는 거. 저 오늘 갤럭시아 SM처럼 이것도 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이 시드로 다른 거를 돌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거는 손절할 확률보다 그 수익 날 확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런 데서 시간 허비되는 게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내가 이렇게 바로 오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본전이나 약수익에서도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래서 다른 쪽에 매매를 했다가 얘가 계속 횡보하고 있어. 그럼 그때 다시 들어오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20만 원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20만 원 지지가 나오고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눌림 기다릴 겁니다. 눌림 기다릴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얘 역시도 눌림을 기다릴 예정. 아니면 뭐 돌파 매매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데 뚫을 때. 이런 식으로 해볼 예정이고 LS 전선 아시아 얘는 시가 베팅이 좋아 보여요.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LS 전선 아시아는 최근 21선을 타고 계속 오르고 있었고 오늘도 저점이 올라가는 상태였다. 여기 저점보다 올라갔고 시간 외에서 7%가 떴지만 2만 원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보면 되겠죠. 여기 뚫어주면 2만 원 뚫어주면요. 여기까지는 바로 가지 않을까요? 다이렉트로. 그렇죠? 그래서 시가 볼 예정입니다. 7% 떴으면은 시가 베팅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알죠? 지금 시간 내에서 7%인데 내일 시작하는데 막 5%야. 갭이 더 나죠. 그러면 전 시가 베팅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일 시가 주식 혹은 시가 베팅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와이드 플래닛은 눌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효도방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다가 내일 저 뉴스 속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2차전지까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죠.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저도 오늘 조금 아쉬운 종목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복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복귀를 하고 오늘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해서 타점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 습관이 쌓인다면 여러분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아마 진짜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중수 이상의 사람이 실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복귀한 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수익이 뭐 당연히 매일 났으면 좋겠지만 저런 실력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